규제를 해소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해 임대를 하게 되면 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지.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강의 준비하다가 지금 불이 났기 영상을 만드는데요. 속보입니다. 기다리시던 건데 차기 국토부 장관님이 지명이 됐습니다. 본지명인데요.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신기한 게 심교원 교수님은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1순위로 언론의 지명은 받았지만 본 지명은 받지 못하셨습니다.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부 사정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겠죠. 그리고 현재 국토부 원희룡 장관님은 총선에서 또 다른 일을 하신다고 얘기가 됐고 이제는 다음 장관님이 이제 지명이 된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원희룡 장관님이 다른 곳으로 가신다. 더 이상 국토부 장관님이 아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장관님이 오는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오신 분인지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과거에 했던 일을 가지고 뽑았을 테니까 현 정부의 친화적일지 현 정부가 원하는 공약에 걸었던 부동산 정책을 잘 펼칠지 아니면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아야지 이제 사람들이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걸 보나마나 분석을 해서 언론에서 기사를 내보낼 것이고 그 언론을 통해서 대중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참여자들도 본인의 어떤 선택을 할 때 참고하겠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 찾아보면은 2018년도 기사예요. 제가 요번에 라이브 할 때 차기 지명됐던 이제 국토부 장관님 후보자들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나와 있던 언론이랑 주변에 여쭤봐가지고 분석해 봤을 때 약간 좀 의외이긴 합니다. 이분이 당연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강력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참 이게 행정? 실무를 보던 분이 국토부 장관에 앉는 경우가 제 기억에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외에는 많지 않았거든요. 이런 행정하시는 분들이 장관님을 하시면은 어떤 정부의 어떤 색깔에 잘 맞춰주시는 편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2018년도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렇게 기사가 떴잖아요. 2018년도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정권입니다. 지난 정권의 LH 사장? 그러면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이상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여태까지 했던 얘기랑 행정을 보면은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기사를 찾아보시면 직접 좋은데 자, 이 기사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국토부 시절. 왜냐면 국토교통부에 오셨잖아요. 국토교통부 시절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택토지정책 전문가로 꼽혀 2010년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1차관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나름 의미가 있죠.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도 꾸준히 거명됐다. 그런데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아래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다른 부처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밀어붙여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신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잘못하는 건 잘못하고 있다. 부동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 분이에요. 예전 정권에서 미운 털이 있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택토지실장 재직 당시 강남 재건축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시장 친화적 정책을 냈다. 당연히 미운 털이 박히죠. 어떤 분들은 엄청 싫어했을 거예요.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부동산 시장 거품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이 당시에 이렇게 안 해서 폭등했었죠.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자, 여러분들의 걱정되는 부분들이 차츰 없어질 겁니다. 시장을 이해를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또 2011년 초 주택토지실장 시절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전셋값 상승은 주택 거래 부진이 주 원인이어서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대단한 이해도 아닙니까? 시장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다소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는데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죠. 뭐 어떻게 합니까? 거래가 없는데 이게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론의 대책 마련 요구가 빗발치자 태도를 바꿔 1월과 2월 2달 연속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이건 태도를 바꿨다기보다 당시에 보면은 위에 정권에서의 어떤 요청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책의 의견 차이를 나타내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건 제 사견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다면 그분은 서울의 행정을 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태까지 결과물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적인데요. 잘 들어주세요.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최종 목표는 이분의 어록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품질 좋고 각자의 경제적 수준에 맞는 집이에요. 국가가 퍼주는 게 아닙니다. 향후 20년간의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4%라고 가정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 2%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시장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요새 했다가는 진짜 돌맞죠. 이 정도 집값 상승률이라면 주택 구매자들이 은행 대출 등 금융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무리 없이 주택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친신화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확대하기보다는 무조건 임대 때려짓고 들어가라가 아니라 서민용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임대주택 건물 물량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세액 부담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죠. 지난 정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러한 실물 공급 방식에서 주거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공부도 많이 돼 계신 분입니다. 또한 이 당시에 파격적인 발언도 했죠.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시기가 아니고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시기이다. 규제를 해소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해 임대를 하게 되면 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죠.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거는 시장에 대한 공부와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안정적으로 집값을 관리하는 것을 가장 큰 정책 목표로 삼고 있고 당연하죠. 이게 본연의 직무입니다. 전 정부적으로 내년 집값을 적당한 선에서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사람들은 지금쯤 마련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한다. 이것도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했었습니다. 자, 또한 지금 할 수 없는 얘기 또 있죠. 자, 요겁니다. 전세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일은 없다. 이건 누구 얘기했었죠.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은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 가격을 형성하거나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대단합니다. 지금 이 정말 부동산 시장에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를 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마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요번에 이제 당선이 되신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하실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시면 어록도 많이 나와 있고요. 내용이 많은데 아까 그 정도 읽으시면은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정리가 가능했을 겁니다. 친시장적이고요. 시장을 이해하시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 고집이 세세요. 이 생각에 대해서는 고집이 있으신데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는 그 내 고집을 이렇게 메워 넣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은 본인 고집을 메워 넣어서 시장을 많이 망가뜨리거나 왜곡을 시켜 놓으시는데 참 그런 분들은 두 번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몇몇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했던 대로 이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시장을 또 규제하는 거 아니야? 시장을 이해도 못하는 그냥 탁상 행정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록을 찾아보나 여태까지 행적을 찾아보나 그게 아닙니다. 일단 시장을 이해하시고요. 시장의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의 거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뭘 걱정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제 공부 결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사가 참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건 이번에 국토부 장관님이 바뀌어서 부디 망가진 시장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장 참여자예요. 근데 제가 저한테 불리하다가 아니고 시장이 망가져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망가졌다는 뜻은요. 지금은 땜빵에서 쓰죠. 여러분 이거 몇 년 지나면요. 이거 완전 부작용 제대로 납니다. 시장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미 빌라나 하단 계층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하고 월세를 못 내고 정말 선택을 뒤로 미루고 안 먹고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 전부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세금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망치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민이 힘들어하는 거에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다만 내 주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 이게 싫고 그 사람들을 잡아 끌어내리는 거에 환호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많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응원을 할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면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